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표준의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벤트 산업의 지속 가능성 표준이죠. ISO 20112이 2024년에 어떻게 확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실무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무려 12년 만에 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표준까지 바뀌어야 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앞으로 다가올 심사에 대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이죠. 아니, 10년 넘게 잘 쓰던 표준인데 왜 굳이 업데이트를 해야 했을까요?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벤트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높이가 뭐랄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표준이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을요. 이벤트 기획자로서 우리가 요즘 마주하는 압박의 종류나 그 깊이가 그때랑은 정말 많이 다르지 않나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네요. 예전에는 친환경 이벤트 정도에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ESG라는 훨씬 더 큰 틀에서 모든 걸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특히 인권 문제라든지 공급망의 투명성, 그리고 코로나 이후 필수가 된 디지털 이벤트의 책임 문제 같은 것들은요. 2012년 표준으로는 다 담아내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새로운 숙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판은 이런 시대의 요구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표준의 공식 서문을 보면 그 핵심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2년판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첫째, 구조를 통일했다. 둘째, 내용을 깊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경영 시스템 표준이랑 발을 맞추고 ESG라는 시대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왼쪽에 보이는 조화된 구조. 이건 실무자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미 품질 경영 시스템인 ISO 9001이나 환경 경영 시스템인 14001 인증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제 ISO 2011-2도 똑같은 10개 조항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아주 훨씬 쉬워진 거죠. 그리고 오른쪽, 강화된 ESG 초점. 와, 이게 바로 이번 개정의 심장입니다. 그냥 환경 영향 좀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이벤트가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 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훨씬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새로운 표준에 맞춰서 심사를 준비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경영 시스템의 출발점, 바로 기획 단계, 즉 플랜 단계입니다. 개정된 표준에서는 4항부터 6항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요, 정말 별표 5개짜리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이중 중대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2012년 버전은 주로 우리 이벤트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나, 즉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영향에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 방향도 봐야 합니다. 기후변화나 사회적 이슈 같은 외부 요인들이 거꾸로 우리 이벤트의 성공,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영향까지 양방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아마 심사관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결국 이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를 둘러싼 이슈는 뭐고, 우리 이벤트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또 우리 경영진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모든 걸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심사를 위한 가장 단단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바로 실행 단계. 두 단계입니다. 새로운 표준에서는 7항과 8항이 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단계는 아주 실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5번, 공급망 관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2012년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요구사항들이 담겼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벤트의 진짜 영향력은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영역보다 우리랑 일하는 공급업체, 또 그 너머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심사를 준비하실 때 우리 회사가 공급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또 어떻게 소통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꼭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이 순환 구조의 마지막 단계들이죠. 평가, 즉 체크와 개선, 즉 액트 단계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과연 잘 실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평가 단계는 우리 시스템의 건강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꾸준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또 자체적으로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결과를 최고 경영진이 직접 보고받고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의 일부로 딱 자리 잡아서 계속 돌아가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혹시 경영 검토 때 뭘 봐야 하는지 좀 막막하셨다면 이 슬라이드가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될 겁니다. 개정된 표준은 이렇게 경영 검토 때 어떤 항목들을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심사관은 경영 검토 회의록을 보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깊이 있게 논의되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개선 단계.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덮고 넘어가지 말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뜯어 고치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심사관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지속적인 개선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Plan, Do, Check, Act 이 한 바퀴를 모두 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조직이 이 새로운 표준을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외부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표준은 크게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표준을 준수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자 방식이 있고요. 우리 고객사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검증받는 이자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신력 있는 방법이죠. 외부 인증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인증을 받는 3자 방식까지 우리 조직의 목표나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2024년에 새로 나온 ISO 2121은 그냥 더 까다로워진 규정 그 이상입니다. 이건 사실 일회성으로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최신의, 가장 현실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